그렇다면 이제는 내신은 높은데 네. 수능이 낮은 학생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담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 학생들이 가장 좀 안타까운 그런 좀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능 좀 안 나온 학생들이죠. 착하죠, 그러고. 네, 맞습니다. 네, 착하죠. 근데 저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시에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른 학교에서는 아마 6월 말쯤 그리고 보통은 아마 7월 정도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을 것인데 정말 이 기말고사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노릴 것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전형도 있겠지만 정말 이 중에서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네. 정말 교과만 높고 이 비교과 영역은 네. 참 낮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자신의 이 지향점 좀 밝히고 목표 대학을 찾는 그런 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내신을 좀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네. 생각이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또 불분명하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좀 노려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좀 타이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네.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수험생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를 좀 가지고 네.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네, 비교과 관련해서 활동들이 축적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수능 준비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제 7월이 되면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그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는요. 사실상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7, 8월부터 수능 학습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자기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수능을 또 등한시하게 됩니다. 마치 합격한 것처럼. 이미 합격한 네, 것처럼. 그렇죠. 정말 배지를 막 조심해야.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네. 일이고요. 그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자신의 생기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이걸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구상하면 네. 좋을지를 수시로 좀 엮어보는, 구상해보는 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틈틈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또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고 또 수정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네. 이 순간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내신도 높고 그만큼 비교과 영역도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우선 학생부와 이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춰가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부에서는 4번, 7번, 8번, 9번 이 네 가지 항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4번에서 수상 경력, 그리고 7번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아마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가장 또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또 8번은 사실은 이 교과 내신인데 그 안에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이 바로 독서 상황인데 이 4번, 7번, 8번, 9번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공통 세 가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체험활동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인성인데 이 인성이 나눔, 배려 등 어떻게 사회적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도 나름대로 어떤 좀 기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공 적합도에 맞게 좀 써야 된다라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설명할 때 보면은 스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S가 스페셜리티다. P는 프로페션이다. 그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C는 컨시스턴시다. 항상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가미가 되면 좀 더 그 확실해질 수 있고 스토리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한정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지금 자기소개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통형식에 보면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을 작성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 질문에 어떤 식의 답을 많이 쓰냐면요. 교과 중심으로 많이 이제 작성을 합니다. 가령 뭐 수학 5단 노트를 만들어서 등급을 하나 올렸다. 내지는 0단원을 하루에 매일 몇십 개씩 외워서 뭐 영어 점수를 올렸다. 물론 좋습니다. 이런 점수의 변화도 좋지만 조금 다른 유형도 있을 수 있다. 뭐 캠프 활동을 통한 어떤 학업에 대한 노력, 내지는 뭐 좀 사소할지라도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과학 수행평가를 통해서 내가 그 학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했다면 그게 훨씬 더 좀 상투적인 표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입학사정관들을 좀 더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 중에 의미 있게 했던 활동들을 한번 적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나열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1학년 때 뭐 교집 편집부 했다, 2학년 때 무슨 영어 동아리 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는데 중요한 건 나열이 아닙니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네. 중요한 거는요. 문장 형태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동아리를 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아니면 친구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항상 글을 쓸 때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자기소개서 쓴다면 훨씬 더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왜 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녹여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나눔, 배려, 인성 관련된 부분이죠. 뭐 갈등 관리라든지 우리 학생들 이런 거 많이 쓴답니다. 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대항 축구 시합에서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화해했는지 결과 중심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티를 제작하는데 또 싸웠습니다. 네. 어떻게 화해했는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그 갈등의 화해 과정 속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입학사정관들은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의미를 찾는 것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하나 핵심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이 보시고 이 학생 꼭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별화된 나의 모습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원한다는 말씀이시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중부 합격자가 많은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신은 좋지만 6월 모의고사를 덜 잘 본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선생님 그런 케이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내신은 좋은데 6월 모의평가가 좀 잘 안 나왔다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제가 이 과목은 자신이 있는데 특정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서울 소재의 아주 좋은 대학에 또 실제로 합격시킨 선생님이 담임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는 과목이요,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과목과 전공하고 싶은 그 장래에 그런 학과와 연관된 과목인 경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대학에 가서 학습의 연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신 있다고 했던 그 과목들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자신 있다. 정말 그런 과목이어야 되지. 중간에 만약에 그런 과목에서 그렇게 안 돼버리면 나중에 정시에서도 이 학생들은 한 과목을 포기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 원서를 쓸 때에도 유의해야 되고요. 또 특히 자기가 더 그 과목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2등급 2개인데 2등급 2개를 맞추는 방법 상당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배수진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논술 전형인데 수능이 없는 그런 그 논술을 준비하는데 아예 논술 준비 안 하고 논술만 그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정시까지 고려한 수능 공부, 즉 영역별로 좀 올인이 아니라 뭔가 좀 비중적으로 달리하는 그런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좀 말씀 더 해주시죠.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내신 성적은 좋지만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을 중심으로 또 집중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2차에서 우리 친구들이 면접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요, 면접 그러면 그냥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도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내신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되 내신의 성격, 즉 교과와 비교과의 내용을 살펴서 전략을 짜라는 말씀, 그래서 자기소개서 얘기도 해주셨고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를 절대로 놓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